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법이라는 강력한 방패로 부당해고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앞이 캄캄하고 불안한 마음에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과연 이 해고는 정당한 것일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바로 당신의 편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핵심은 바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단 한 가지 요건은 바로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이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나 성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식의 추상적 이유 또는 경미한 사유로는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해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여러분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해고, 징계해고, 그리고 경영상 해고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통상해고, 흔히 저성과자 해고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근로자의 질병 또는 저성과 등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로 선정되었는가. 둘째, 성과 개선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재배치 노력이 있었는가. 셋째, 상당 기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는가입니다. 이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징계해고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무단결근, 기밀 유출과 같이 객관적으로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양정의 정당성입니다. 위반 행위에 비해 해고라는 처벌이 과도하지 않은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지각 몇 번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징계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경영상 해고, 즉 정리해고입니다. 이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인력을 감축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는 네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경영 악화를 넘어선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둘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입니다. 신규 채용 중단,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어야 합니다. 셋째,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남녀 차별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했는지입니다.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만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해고 유형의 핵심 요건들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상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유지 불가, 즉 개선 기회 제공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를 핵심 사유로 하며 객관적 평가, 개선 기회 제공, 개선 가능성 부재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징계해고는 취업규칙 등 중대 위반 행위가 핵심 사유이며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핵심 사유로 긴박한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그리고 50일 전 협의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각 유형별 근거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23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4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해고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뿐만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두 가지 핵심 절차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절차는 바로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입니다. 첫째, 해고 예고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최소 30일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 예고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서면 통지 의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메일, 문자 또는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이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해고가 과연 정당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만약 이 질문들 중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해고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해고 이유가 정당했습니까? 사회 통념상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해고 절차는 완벽했습니까? 30일 전 예고를 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았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까? 또한 징계 절차가 모두 지켜졌습니까? 셋째, 징계 해고의 경우 처벌이 과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실수에 비해 해고라는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지는 않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며 시간 제한이 있고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터, 법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방패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두렵고 힘든 경험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부당한 조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명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